보리. 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의 영원한 영웅,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마라도나의 스탯이나 평가 같은 것들은 요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플레이 그 자체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밸런스. 자, 마라도나는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상체가 90도로 고꾸라진다? 그래도 밸런스를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요. 가끔은 아예 엎어졌는데 네 발로 조금 기어가다가 다시 일어나서 드리블할 때도 있었어요. 자, 마라도나가 이렇게 밸런스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상체가 아주 두꺼웠어요. 상체가 두꺼웠다는 건 몸의 중심 근육, 그러니까 코어 근육의 양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말은 밸런스가 흐트러졌을 때 그걸 다시 바로 잡아줄 근력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건 마라도나가 뛰던 시대에는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도 따로 코어 근력 운동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타고난 거지. 자, 그리고 마라도나의 밸런스가 좋았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마라도나는 키도 165로 아주 작았지만 상체의 위아래 길이가 유독 짧았어요. 약간 체조 선수 체형이랄까? 자, 그렇게 상체 길이가 짧으면 앞으로 꼬꾸라졌을 때 무게 중심이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뒤로 가 있게 돼요. 요 그림 봐보세요. 만약에 상체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무게가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무게 중심이 더 앞쪽에 있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질 확률이 큰 거야. 근데 마라도나는 상체 길이가 짧으니까 무게가 앞으로 덜 쏠리겠죠. 그러면 무게 중심이 뒤로 갈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엎어지지 않고 몸을 다시 뒤로 일으켜서 밸런스 회복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메시의 몸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 2명의 체형이 비슷하다? 이거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하는 어린 친구들 키 안 큰다고 슬퍼할 거 없어. 중요한 건 실전 압축 근육을 키우는 거야. 찬스 메이킹. 자, 마라도나는 골을 직접 많이 넣기도 했지만 동료들한테 찬스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통계를 살펴보면 월드컵 통산 어시스트 1위입니다. 메시랑 공동 1위. 그리고 월드컵 통산 찬스 메이킹 횟수는 단독 1위입니다. 총 21경기에서 무려 66번의 기회를 창출했어요. 자, 마라도나의 수루 패스를 보면 그 패스 자체의 퀄리티도 놀랍지만 그 패스 코스가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면 그 코스가 너무 현대적이고 세련됐어. 아니, 요즘 선수들 중에서도 패스 제일 잘 넣는 선수들이 보는 그 길을 봐요. 사실 패스 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학습되는 거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넣는 거 보고 아, 저기서 저기를 보면 되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다고. 근데 마라도나가 40년 전에 누구 거 보고 배웠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 길을 본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창조에 가까웠어. 축구라는 스포츠의 예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예요. 드리블. 자, 마라도나의 드리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빠른 속도와 타이밍. 자, 먼저 빠른 속도. 마라도나는 드리블을 시작할 때부터 속도를 겁나 올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가속도를 계속 살려가지고 엄청 빠르게 제끼고 나아갔죠. 그리고 사실 드리블 돌파의 핵심은 속도 변화잖아요. 근데 마라도나는 그 기본 속도 자체가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니에스타가 한 30%의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60%로 올려서 제끼는 느낌이라면 마라도나는 기본 80% 속도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100%까지 올려서 제끼는 느낌. 그리고 가끔 터치가 좀 길어가지고 뺏길 것 같을 때는 120%까지 부스터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도나의 드리블 코스는 훨씬 직선적이었어요. 왜 메시나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 보면 살짝 옆으로 가다가 앞으로 치고 또 옆으로 가다가 앞으로 치면서 제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마라도나는 상대 골대까지 그냥 최대한 빠르게 질주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마라도나 드리블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타이밍이에요. 드리블 하시던 영상 보면 그냥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치는 거예요. 선택지는 딱 두 개야. 근데 상대 선수들이 절대 못 막아. 왜? 타이밍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경우의 수를 엄청 늘리니까. 왜 우리 쌀 보리 게임 할 때 쌀 아니면 보리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 낼지 그 타이밍을 모르잖아. 그래서 빡치는 거잖아. 마라도나의 드리블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 결정적인 터치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 예를 들면 툭툭툭 정박으로 치다가 갑자기 반박자 빠르게 치고 나가. 드리블 자체가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의 드리블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헛다리 막 3-4번 하고 바디 페인팅 양쪽으로 막 흔들어? 그러면 속도가 팍 죽어요. 상대 수비 다 내려와. 게임 오버.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드리블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라도나가 정말 애용하는 드리블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스킬은 진짜 드리블 속도가 붙었을 때나 아니면 제자리에 서서 돌파할 때나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먹히는 이유는 일단 몸동작 자체에서 페인팅이 들어가요. 저 보세요. 마라도나의 몸만 보면 왠지 저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저쪽으로 움찔하면 마라도나는 발목만 꺾어서 반대로 간다고. 말하자면 몸과 발목이 따로 노는 드리블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디 페인팅이 들어가고 나서 반대로 치는 게 아니라 바디 페인팅과 동시에 반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순식간에 제껴. 이 동작 전에 무슨 예비 동작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눈치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갑작스런 터치 한 번으로 상대 뒤쪽에 공을 깊숙이 보내놓고 뛰니까 아우, 효과가 어마어마해. 참고로 이 기술은 호나우지뉴도 정말 많이 썼죠. 뭐 이걸 누구나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마라도나 호나우지뉴처럼 진짜 그럴듯하게 하려면 발목이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발끝 감각이 정말 섬세해야 돼요. 자, 마라도나가 이렇게 간결한 기술들을 잘 썼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기술들을 안 쓴 건
아니었어요. 마르세유턴이라든가 라크로케타라든가 라보네 같은 거 정말 많이 썼죠. 참고로 그때가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기술들의 선구자였던 거죠. 창의적인 플레이. 자, 유튜브에서 마라도나 스페셜 영상 보시면 진짜 꿀잼입니다.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계속 나와요. 마라도나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3차원적인 플레이가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2D,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으로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3D, 요 위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를 놀라게 해요. 예를 들면 아크 정면에 있던 마라도나한테 동료의 패스가 아주 강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보통 요런 패스가 오면 이렇게 허벅지로 잡아놓고 그 다음 플레이를 할 텐데, 마라도나는 요 패스를 바로 발등으로 올려가지고 상대를 제껴버려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거야.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새롭고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마라도나는 패스도 3차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땅볼 패스가 오면 그걸 갑자기 띄어가지고 측면 뒷공간에 로빙 수루를 때려요. 상대 수비로서는 뒤에서 온 볼을 바로 전방으로 돌려놓는 것 자체도 당황스러운데, 아니 그걸 공중으로 띄어서 해버리네? 그러니까 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마라도나는 측면에서도 3차원 패스를 해요. 이렇게 상대 수비 2명한테 포위 당하면 갑자기 공을 타닥 띄워, 그리고 동료한테 로빙 패스 하죠. 그러면 동료가 바로 슈팅 갈깁니다. 그리고 마라도나가 정말 많이 하던 3차원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마라도나가 박스 안쪽 요 측면에서 골대를 등지고 있는데 볼이 요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갑자기 띄웠어요. 그래서 오버헤드 킥을 해가지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료 공격수가 헤더해서 바로 골 넣는 거예요. 마라도나의 요 플레이가 정말 효과적이었던 게, 이 타이밍에 바로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 바로 뒤에 있는 수비수나 골키퍼나 그냥 넉놓고 당하는 거야. 근데 요걸 마라도나가 꽤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동료 공격수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겁나 화려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플레이예요. 누구처럼 기술을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마라도나는 파넨카 슈팅을 즐겨 했습니다. PK 찰 때 그 파넨카 킥 하는 것처럼 강하게 때리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 빼서 톡 찍어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라도나의 이 파넨카 슈팅은 측면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어요. 원래 여기서 슈팅하면 바깥쪽으로 감거나 안쪽으로 꺾어 차거나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음바페가 그거 두 개 섞어 써서 골키퍼들 미치게 하잖아요. 근데 마라도나는 그 두 개의 선택지에 더해서 두 개의 선택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파넨카 슈팅이에요. 안쪽으로 세게 차는 척 하면서 바깥쪽으로 톡 찍어 차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감아 차는 척 하면서 안쪽으로 가볍게 톡 띄워놓거나. 그러면 강한 슈팅을 예상했던 골키퍼는 타이밍 뺏겨서 못 막는 거예요. 극단적인 왼발잡이. 자, 최근 디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에서 양발잡이 선수들을 조명했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 얘기 나왔고요, 카솔라 선수 얘기도 나왔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요즘에 한국 유소년 선수들이 양발이 다 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랑스러워. 자, 아무튼 요즘 전 세계 축구계에서는 양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최고의 선수 2명은 극단적인 왼발잡이에요. 자, 그러면 마라도나와 메시는 왼발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일단 마라도나, 스탯스폼이라는 통계 회사에서 마라도나 커리어의 대표적인 10경기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마라도나는 약 83%의 패스를 왼발로 했어요. 그리고 약 97%의 슈팅을 왼발로 했어요. 그리고 메시는 지난 5시즌간 약 91%의 패스를 왼발로 했어요. 그리고 90%의 슈팅을 왼발로 했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마라도나는 패스할 때는 메시보다 오른발을 더 많이 썼다. 근데 슈팅할 때는 메시보다 훨씬 더 왼발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97%의 슈팅을 왼발로 했다는 거는 오른발을 거의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참 의문인 게, 당시 수비수들도 마라도나가 무조건 왼발로만 때린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못 막았을까요? 이거는 아까 드리블과 마찬가지로 타이밍 때문이죠. 마라도나가 슈팅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언제 때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슈팅 때리는 척하고 골키퍼가 넘어지면 그 위로 살짝 얹어놔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옆으로 밀어놓고 바로 때려. 너무 빨리 때리니까 그 앞에 수비수는 발을 뻗지도 못하고 골키퍼도 아예 다이빙 자체를 못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라도나는 공중볼을 슈팅으로 이어갈 때도 타이밍이 아주 빠르죠. 가슴 트래핑 해놓고 떨어지는 걸 바로 때린다거나, 상대 수비가 헤더로 뻥 걷어낸 걸 태권도 앞차기로다가 바로 때려버려요. 자, 그리고 마라도나는 이렇게 슈팅 타이밍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앞서갔어요.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마라도나한테 찬스가 왔는데 공이 살짝 띄어져 있다? 그러면 하프 발리로 바로 칩샷 올려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 같으면 일단 볼을 땅에 진정시켜 놓고 그 앞에 수비를 제껴보려고 할 텐데, 마라도나는 그 상황 자체가 나오기 전에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남들보다 한 수, 아니 두 수를 앞서 보는 거죠. 자, 마라도나가 왼발로만 때려도 골을 잘 넣었던 또 다른 이유는 왼발 아웃사이드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라도나가 한 번은 왼발로 때리려다가 싹 접었어요. 그래서 볼이 몸 바로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아웃사이드로 바로 때리더라고. 제자리에 서서 그냥 다리만 휘둘렀는데 볼이 레이저처럼 골대에 꽂혀요. 크로스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웬만큼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왼발 아웃사이드로 올립니다. 엄청 정확해요. 근데 만약에 볼이 너무 오른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라보나를 하죠. 근데 이 라보나도 다른 선수들이랑 퀄리티가 조금 달랐어요. 되게 세고 되게 정확했어. 발목이
근육이 원체 유연하고 탄력 있고 힘이 좋으니까요. 영웅. 자, 마라도나는 단순히 축구를 엄청 잘했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었죠. 아르헨티나와 나폴리에서는 신격화된 인물이었어요. 오죽하면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진짜 종교. 거기는 마라도나 생이라고 1986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6월 22일 그때가 주요 기념일이에요. 그 종교의 신자는 130여 개국에 약 20만 명 정도가 있대요. 종교도 있는데 당연히 생가는 보존이 돼 있겠죠. 마라도나가 살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2층 집은 지금 박물관입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영웅이 된 이후에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12,370명이래.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지.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까지 신격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마라도나가 축구를 대했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천재였다 보니까 게을러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선수들이 속된 말로 진짜 대가리 쳐박고 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라도나가 진짜 그랬습니다. 몸 절대 안 사리고 막 부딪혀. 또 모든 선수들이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라도나는 상대의 태클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멋있었죠. 당시 영상 보면 마라도나의 선수 생활을 마치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개태클이 정말 많이 날라옵니다. 실제로 마라도나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파울을 당한 선수기도 하고요. 근데 마라도나는 아무리 심한 태클이 들어와도 자신의 몸이 허락하면 다시 일어나서 뛰었어요. 정말 그 정신력, 마인드셋이 어마어마해요. 헐리우드 액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변명이 없었어요. 왜 요즘 축구 선수들 잔디 상태에 되게 민감하고 외부적으로 목소리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게 보거든요. 잔디 퀄리티가 선수들 플레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까. 근데 마라도나는 잔디 같지 않아도 그냥 평소처럼 다 제끼고 골을 넣더라고요. 자, 우리는 축구를 볼 때 단순히 공의 움직임, 전술, 기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태도를 보죠. 실력을 떠나서 형편없는 태도를 보이면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훌륭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나폴리 사람들은 축구를 대하는 마라도나의 태도에서 어떤 불굴의 의지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들 삶에 투영시키는 거죠. 저도 마라도나 영상 보면서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슬램덩크의 주인공들 왜 좋아했습니까? 뭐 농구 잘했어? 아니죠. 농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멋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고로 마라도나가 막 활약했을 때 아르헨티나가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던 때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더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나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라도나가 오기 전에 리그 12위였어. 근데 마라도나가 와서 미친 듯이 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고 그리고 2년 만에 우승을 시키네. 괜히 나폴리의 홈구장 이름이 디에고 마라도나 스타디움이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마라도나 선수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요 영상 준비하면서 참 묘했던 게 마라도나의 영상은 화질이 참 안 좋아요. 막 어떤 영상은 흑백이야. 근데 그 안에 마라도나의 플레이는 요즘 선수들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이질적이더라고. 마라도나랑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같이 뛰었던 호르헤 발다노는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런 위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떤 공도 마라도나의 왼발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표현 미쳤다, 그죠? 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야. 아무튼 영원한 레전드 마라도나 선수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